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수원지검에 도착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태우 수사관은 어제 자유한국당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문다혜 씨 제보도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또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문정권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공익제보자 신분이긴 한데 말이죠. 아직 뭐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죠.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오늘 검찰 조사까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그동안에 이제 특감반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비리, 민간인 사찰했다든가 아니면 뭐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 비리 의혹을 이제 많이 폭로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또 현 정부가 과연 이게 내로남불이 어디까지 가는지 또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뭐 여러 건으로 고발이 됐죠. 고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래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이런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공익 제보자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제 비리 의혹을 폭로해서 그야말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권익위에 이미 지난 1월 8일 날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공익 제보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가 좀 불안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사법당국의 조사를 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어렵다고 그래요. 이제 네. 공직을 또 그만두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공무원이 봉급받다가 안 받으면 정말 먹고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리도 불안하고 이제 재정 상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공익 제보자로서 인정을 받아갖고 이런 사람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공을 인정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월 8일 날 신청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아직까지도 내주지 않고 있어요. 정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특감반원 활동 비리와 관련된 진상조사단이 이제 단장이 김도 의원인데 이 진상조사단 측에서 권익위 측에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처음으로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이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심경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요즘 또 어제 또 마침 이제 또 조사를 받았고 다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세간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말이죠. 김태우 수사관 공익제보자 신분을 빨리 확보해서 생활도 좀 안정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검찰 출석을 했는데 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뿐이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문다혜 씨 관련해서 제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이런 첩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걸맞는 증거 자료가 일부 확보되게 되면 바로 폭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능이 뭐냐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제1번 그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다혜 씨와 관련된 무슨 비리 같은 게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이 만약에 조사가 됐다면 물론 이제 보안 유지하에 이루어졌겠지만 만약 있다면 이 김태우 씨가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게 이제 하나 이제 상정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그 한국당 진상조사단의 회의에 처음 참석해서 본인이 현재 그 문다혜 씨와 관련된 그런 그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본인은 앞으로 언론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제대로 자기 의견을 공표할 수 있는 자리는 다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은 만약에 문다혜 씨가 무슨 뭐 잘못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친인척 이런 그 특감반 활동 내용에도 뭐 잡힌 게 없을 테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그걸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폭로도 가능한데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곽상도 의원이 맨 먼저 문다혜 씨 관련된 그런 내용을 네. 일단 그 이 세상에 공표했지 않습니까? 네. 공표해놓고 나니까 본래는 이제 청와대가 고발한다고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아마 판단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고발한 걸로 이 언론에 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이 고발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그 곽상도 의원이 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고발된 상태라는 것도 충분히 수사관이니까 파악한 상태에서 폭로를 할지 안 할지 하면 어디까지 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뭐 문다혜 씨가 해외 나간 건 맞지만 절대 아무런 비리가 없다 이런 거를 뭐 확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갔겠습니까? 뭐 교육 문제라면 문제죠, 사실상. 그리고 경제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사회- 관련된 의혹들이 좀 나왔는데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런 남편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 전에 남편이 다녔던 회사하고 직접 인터뷰도 좀 한 걸 네.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겉으로는 일단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이 단서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조사해보면 이제 진위가 나오겠죠. 예.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면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또 관련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제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청와대 안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일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문서로서 확보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일요일이죠. 예. 김태우 수사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의 드루킹 사건 특검 관여 부분 이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번 포렌식 과정에서도 그 안에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뭐 저만의 추측을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데 문다혜 씨 건을 얘기했다는 거는 다음 폭로는 문다혜다 이렇게 좀 예고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또 SNS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이 제보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제보가 상당히 활발해졌고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이제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이 당 회의에 와서 이게 왜냐면 이게 공당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공당에 와서 이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 수사관답게 뭘 분석해가지고 폭로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짐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폭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지금 더군다나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죄목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군다나 이제 또 현직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건데 그걸 무책임하게 막 발표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본인이 볼 때 이건 공익 제보자로서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선별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다혜 씨 문제는 다룰 가능성이 전에 비해서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안이 그만큼 좀 크거든요. 그렇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 계속 뭐 일파만파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김태우 수사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 이건 공지사항이지만, 신의 한 수가 이번 주 금요일, 50만 돌파 기념 독자 사은회를 개최합니다. 요 내용은 신의 한 수를 보시면 커뮤니티란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커뮤니티란. 여러분들 동영상 위에 있고, 또 옆에 커뮤니티 있죠? 뭐 정보도 있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어플에 다 있습니다. 위에 커뮤니티 누르시면은 50만 돌파와 관련돼서 장소, 날짜, 참여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나는 식사도 그렇고 꼭 서서라도 행사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입석까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문자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문자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김태우 수사관 정말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문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 발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제보를 하고 싶어도 스마트폰이 있어 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알고 있었고 그전부터 지금 계속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뭔가 좀 진척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게 터지면 문재인 정권 정말 무너집니다. 예. 검찰 수사를 앞두고 문다의 건을 꺼내든 김태우 수사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